안녕하세요, 여러분. 급식과자입니다. 어느덧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되었네요. 어떻게 하면 적게 공부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제일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잘 잡히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총 2번의 임용시험을 보았습니다. 2023학년도 초등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2번의 임용시험을 거치면서 저는 1월부터 달렸는데 불합격했어요. 저는 정말 후회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불합격했어요. 이런 글들이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할까? 또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운이라는 것도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모두들 성실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순서에 따라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필기 방법, 2가지는 인풋과 아웃풋 방법, 3번째는 원문으로 봐야 되는지 단권화로 봐야 되는지, 4번째는 아이패드 활용법입니다. 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제 모든 임용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이때 공부했던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었다. 굳이 공부를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았겠다. 그냥 쉬는 게 나았겠다 하는 공부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고 어떤 방법을 시도했고 이러한 장점이 있었고 이러한 단점이 있었다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를 안 후에 여러분들께 알맞은 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암기펜이라는 존재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빨간색 펜에다가 초록색 셀로판지로 덮으면 검정색으로 변해서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암기펜을 5개를 넘게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인풋을 계속 해야 하는데 글자가 한번 칠하면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또 인풋과 아웃풋을 한번 했다고 해도 조금 다른 과목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불편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웃풋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웃풋이 잘 안 되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를 재수를 할 때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워드 마스킹이라는 앱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분 그 앱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2번째는 필기를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수 때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했고 그때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강사 프린트에 먼저 필기를 하고 똑같은 내용을 책에도 필기하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은 모형 프린트를 찾으면 거기다 또 필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결국에 나중에 뽀개기를 9월달, 10월달 가서 뽀개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책에 모든 필기와 강사의 필기 자료를 모두 놓아야 여러분들이 회독을 돌린다고 하죠. 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단권화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책이 아니라 단권화에 모든 필기를 이렇게 옮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키워드를 반드시 표시하고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은 채점 기준이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반드시 표시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초등 기출은 빨간색 스티커, 중등 기출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스티커의 색깔을 다르게 하여서 기출된 문제가 무엇인지 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풋과 아웃풋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아웃풋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먼저 하자면, 아웃풋은 시간은 가장 적게 걸리고 암기 확인은 가장 잘 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아주 많은 아웃풋 방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총 6가지 아웃풋 방법, 제가 사용했던 아웃풋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워드 마스킹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끝에서 이 워드 마스킹 앱을 이용하여 어떻게 아웃풋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짝스터디, 즉 2명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이 말터디 또한 하였고요. 세 번째는 연습 문제집을 푸는 것입니다. 제가 초수 때는 연습 문제집을 거의 못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재수 때는 초수생분들이 사회 강론 인강, 실과 강론 인강을 들으실 때 저는 연습 문제집을 그때 풀고 강론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백지 복습입니다. 이 백지 아웃풋, 백지 복습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버전과 디지털 버전이 있는데, 아날로그 버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A4 용지에 배운 내용 다 적기가 있고요. 또 디지털로 하는 방법은 한글 파일에다가 자신이 배운 것을 다 쓰고 잘 썼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프린트를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이패드나 태블릿에 PDF로 다운을 받아서 그 위에 이제 표시를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청킹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청킹을 초수 때는 뒤늦게 9월, 10월 이쯤 돼서 사용했던 것으로 사용했었고, 결국에 발명기법을 쓰는 문제에서 갓 외운 청킹이 잘 기억에 나지 않아 출제 예상 1순위였던 발명기법 문제를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청킹을 사용하실 분들은 이 청킹뿐만 아니라 청킹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사용하셔야 되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스제트 오른쪽에 있는 답을 다 지운 후에 이제 오른쪽에 타이핑 아웃풋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시간은 적게 걸리고 암기 확인은 잘 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의 경우 사이트를 통해서 아웃풋도 해봤고 엑셀 파일도 있었는데 저는 1번을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합니다. 영어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지를 받으면 문제에 학습자 전략을 쓰시오, 학습 전략을 쓰시오, 의사소통 전략을 쓰시오, 이런 발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조화를 하고 위계 파악을 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상 전략 중 circumlocution이라는 게 있죠. 네,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영어 기본 이론 중에서 학습자 전략 중 의사소통 전략에 있는 보상 전략이구나까지 이렇게 위계를 파악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모든 과목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꼭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계를 파악하고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먼저 처음에 2022년도에는 강사 자료가 없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은 강사 자료가 없어서 제가 수기로 이렇게 구조화를 했고, 뒤늦게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것을 직접 컴퓨터 파일로 제작한 자료를 보아서 그것 또한 참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강사 자료가 나와서 이 5페이지 정도 되는 이 구조화 자료를 보고 이게 파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원문을 봐야 하는지 단권화를 봐야 하는지인데요. 자, 먼저 이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원문은 꼼꼼하게 볼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권화는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볼 수 있지만 빠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린트는 3, 4학년군 국어 듣기 말하기에 있는 하나의 성취 기준입니다. 네, 이 성취 기준이 원문 버전을 보면 이 프린트가 총 3쪽입니다. 네, 국어 강론 프린트 구성을 보면 먼저 성취 기준이나 교학 방류와 같은 이 교육과정 내용, 강론 내용, 강론 교과서, 예시, 세 번째 그림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하실 강사의 강조점 등이 필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보긴 했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웃풋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권화를 한번 볼까요? 네, 단권화는 이렇게 제가 만든 단권화인데요. 네, 아까 앞서 보셨던 그 프린트 3장을 A4 용지 반장에 모두 중요한 내용은 모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워드 마스킹 앱을 사용해서 제가 답을 다 가려놓은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혼자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아웃풋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단권화로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아웃풋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원문으로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듣기 시작한 수학 기본 이론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프로이덴탈을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프로이덴탈에 해당하는 수학 기본 이론 페이지인데요. 총 5페이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단 한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써야 하는 것은 결국 수평적 수학화가 무엇인지, 수직적 수학화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권화가 이러한 측면에서는 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를 하기에는 이 책 원문을 보는 것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책을 한번 정독을 하고 단권화를 그때그때 정리하는 방법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될 점은 익숙하다,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정확하게 외웠다라는 상태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시험을 준비할 때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3월에 혼자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수학 기본이론 책을 정말 꼼꼼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점수 상승 효과는 별로 보지 못하는 그런 공부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패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굿노트와 워드 마스킹 앱을 2개를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출 문제가 많죠. 저는 이번에 우리 영어가 끝났으니까 영어가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온 기출 분석 특강 문제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미술 같은 경우도 2022년 기출 B형 4번에 보면 색의 대비가 무엇인지 쓰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론의 색의 대비라는 이 부분을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하라는 말이 색의 대비에는 지금 계속 대비와 동시 대비가 있는데 이 동시 대비에는 또 1, 2, 3 뒤에 4, 5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색의 대비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대비, 동시 대비 2가지로 나누고 또 동시 대비 안에서 5개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이해를 해야 우리 B형 4번, 1번 문제 같은 것을 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 마스킹 앱을 사용하면 지금 보면 자신이 클릭을 해서 맞으면 초록색이 되고 틀리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네, 현재 페이지만 다시 해서 이번에는 틀렸어. 이번에 틀렸으면 약간 네,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노란색이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장점은 내가 많이 틀린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탐 때는 그러면 내가 틀렸던 문제 빨간색만 위주로 또 아웃풋을 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필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회독 때 굿노트를 이용해서 정독을 하면서 형광펜을 칠하였고요. 2회독제는 키워드를 워드 마스킹을 이용해서 키워드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아웃풋할 부분을 마스킹 처리를 했습니다. 또 3회독 때는 이제 2회독 때 했던 그 부분을 가리고 가림 처리를 하고 아웃풋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마지막 뽀개기 때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때는 강론 자료를 넘기면서 모르는 것만 굿노트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강론에서 고요함이라는 장면에서는 잉글리시 호른을 쓴다. 이것만 기억이 안 나고 이것만 헷갈리면 그것만 적고 그것만 굿노트에 적고 글로켄슈필이라는 단어가 자꾸 헷갈린다면 그 단어만 적고 체육에서 뭐 링부이 이런 단어를 적고 그것을 이제 틈틈이 뭐 아침에 한번 보고 다른 공부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이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하면 좋은 점은 장점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굳이 짝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혼자 아웃풋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백지나 타이핑 아웃풋, 말터디에 비해서 확실한 시간 절약이 되었고요. 또한 프린트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프린트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PDF의 경우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공부하다가 이 용어가 있었는데 이 용어가 어디 나왔는지 사회 강론 용어였는데 어디 나왔는지 궁금하다 하면 바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이 편리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기계의 오류로 인해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 이 2가지가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과 추가 팁 10가지입니다. 자, 필기는 한 곳에 하라. 네, 앞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필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2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원문과 단권화를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썼다. 3번째, 인강은 저는 영양 패키지를 다 듣지는 않았고요. 재수 때는 거의 듣지 않았는데 초수면 다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째, 5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뜻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초수 때 1, 2월에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친구는 모형을 엄청 잘 외웠는데 저는 도대체 이 모형을 어떻게 외우지? 라는 생각을 했고 통합교과 내체표를 외우는데 이 내체표 단순한 이 표를 외운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조급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이지 외우지도 않으면서 나는 7월달 되면 알아서 외워지겠지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네,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은 다시 공부를 하면 외로움이 2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꼭 한 번에 붙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아이패드 앱을 활용하라는 것. 7번째는 저는 암기펜이 별로였다는 것. 저는 암기펜을 비추천 드린다는 것. 하지만 자신이 잘 맞다면 자신에게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8번째, 구조화, 위계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9번째, 애널 N시간 하면 충분한가요? N 플러스 3시간 하면 충분한가요? 7월부터 달리면 된다는데 맞나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암기했는지에 따라 다르고 저는 1시간이면 내체표 다 외울 수 있어요 하면 그분들은 공부를 조금 적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TO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올 한 해를 후회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수험 생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아웃풋 방법은 앞서 소개드린 방법을 참고하여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국어, 사회, 단권화 자료는 여러분들이 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과목별 공부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